그 다음 한 주 동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지금 일단 노조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라든가 뭐 예상하고 계시는 사안이 있습니까? 지금 각 이사회 이사장이 새로 선임이 되는 뭐 시즌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박문지 이사장이 이번 주에 해임이 돼서 바로 이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첫 신문 기일이 다음 주에 잡혀갖고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방통위원들의 어떤 직권 남용의 그런 절차들이 벌어졌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행정지를 통해서 이걸 다시 좀 되돌릴 수 있는,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을 지금 한 건데 그것의 첫 번째 기일이 다음 주에 잡혀서 좀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법원이 좀 최소한의 양식 있는 좀 최소한의 법과 정의가 좀 살아있다라는 것,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좀 제동을 좀 걸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공영방송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 32명이 함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본 기억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특정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공영방송사의 이사들을 무더기로 이렇게 해임시켜버리고 그것도 아주 깜깜이로 이렇게 한 적이 정말로 없었죠. 저분들이군요. 네네. 공영이사 공영방송 32인이 이사들, 네네. 대통령실 앞 집회에 가서 네. 이렇게 지금 외쳐. 왼쪽부터 EBS 유시춘 이사장이시죠? 네네. 가운데가 MBC의 박문진, 권태선 네. 이사장, 그리고 KBS 남영진 이사장. 오늘 아까 저기 김효재 방통위 이 권한대행 23일 날 이제 마지막 임기를 다하고 떠나면서 했던 말을 잠깐 저희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또 한 분인 이제 김현 위원은 오히려 김현?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가셨어요. 지난 85일 동안 5월 30일부터 해서 최근 8월 23일까지 100일도 채 되지 않는 동안 이 최악의 언론사의 이 시간들이었다. 너무나 이게 역행하고 후퇴해버린 과거로 또 그런 평가를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무더기로 이렇게 생겨버린 거죠. 네. 뭐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가 한 곳에 한 명 사실 이렇게 해임하고 하는 것들도 과거 보면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법도 뭐 상식도 없으니까 그냥 날려버리고. 그래서 저는 MBC M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으로써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이게 법적으로 한 군데서만 덜컥 걸리면 네. 정말 이거 다시 새 질서를 좀 정립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KBS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공영방송이 장악당하고 있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동관 뭐 들어오는 그 청문 보도의 과정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객관적 지표로도 나왔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이사회가 바뀌었잖아요. 구조가 아마 정권이 앉히고 싶은 사장을 앉히고 네. 그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이사들이 와서 편성 규약 이런 안전장치들 다 깨부수고 하면 그런 보도 한 번 내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안에서 싸우고 들이받고 해서 요만큼 낼 수 있는 거 요만큼 내고 이런 이 싸움들이 되면서 아까 오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 괴담은 그냥 괴담으로만 남아버리게 되고 옛날 세월호 때 그런 것들 아닙니까? 최순실이 했다는 증거 가져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이라는 양반들이. 그랬죠. 국정농단 때. 네,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각자 일이기도 하지만 국민들도 알아야 될 공영방송의 일이기 때문에 좀 이런 과정들을 우리 언론화스를 전 국민이 보면 좋겠지만 지금 조회수를 보면은 전 국민의 5천만 분의 지금 1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각자 보도에서 공영방송에 가는 힘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은 사실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MBC, TBS, YTN 이런 소송이 들어왔고 뭐 그렇다 이런 과정들을 좀 보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사태들을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저는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라고 당연하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사회적 약자들, 그나마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 소신 있는 언론인들이 뭐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정의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래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이 편파적인 정치판으로 언론계 이분들 표현으로 언론 생태계를 다시 조성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 피해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쯤에서 또 한 번 시민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나 더 늘어가지고 3개 서명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1번은 이동관 아웃 관련된 서명이고, 두 번째는 수신료 분리징수 안 돼. 그리고 TBS는 시민 거야. 이 3가지 서명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bit.ly/ 하고 제목을 직접 입력하거나 이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라고 써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밑에가 쫙 열립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을 클릭하셔가지고 거기 가시면 서명 참여 링크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Y님께서 전화번호 안내 이 부탁드립니다. Y님이 전화번호 지난번에 네. 틀리게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거 정확히 외울 때까지 계속 이 알겠습니다. 계산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원연 전화번호고요. 02392-0181. 네. YTN 제보 전화는 02398-8585. 네. 글로 전화하시면 안 같은. 되고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용마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는데 이용마 이야기를 제가 모르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용마 기자라는 분이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저하고도 인연이 있는 분이어서 이번 주 내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 월요일 21일이 기일이었고요. 23일 날 장례식을 치렀었는데 지금 정확히 4년이 됐고 이분이 만 50세 생일을 병석에서 치르시고 돌아가셨죠. 그때 돌아가실 때 아들 쌍둥이가 있는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네. 그 아들들이 자라면 보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분이 왜 돌아가셨냐? 네. MB 정부 때 그 언론 장악에 대해서 그 저항하는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을 이끌다가 당시 MBC 기자였고 MBC 노조의 홍보국장이었죠. 1호 해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5년 7개월에 걸친 해고 생활을 겪는 동안 네. 암에 걸리셨죠. 그래서 굉장히 희귀병인데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복막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을 사지로 내몬 그 여러 언론 장악의 마지막 칼자루를 쥐었던 사람이 이동관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동관은 돌아오고 네. 이용마 기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지나가면서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이분이 책 제목에 쓴 것을 네. 이 아들들이 자라면 볼 텐데 네. 지금은 너무 어리니까 읽어도 잘 모르겠지만 한 10년은 읽을 수 있겠지 하고 쓴 책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아들들한테 너희 아버지가 한 말이 맞아. 그게 옳은 말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뭔가 책임을 느끼고 그렇게 그렇네요. 그런 세상을 만들 그럴 어떤 그 역사적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땀과 희생으로 공영방송을 정말 힘들게 지켜냈는데 이렇게 단 한 칸에 이동관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안 되죠. 시민들이 힘내서 여러분들이 언론아싸 힘을 모아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용마 선배가 이제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본인의 어떤 삶의 주제가 이제 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공영방송의 경영진, 사장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방안들을 앞장서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송법과 방문지법 개정안을 그동안 많이 논의해 왔는데 그 아직까지 저희가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어떤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어떤 공영방송의 경영진 임명에 어떤 식으로든 좀 주인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계속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아예 정치권이 이사를 선임하는 거라든가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손을 떼라라는 게 이분의 주장이었고요. 그게 저희 민원연도 같은 입장입니다만 100명 정도 되는 국민 추천단을 만들어서 그 국민 추천단이 뭐 PT도 받고 정책 보고도 받고 그래서 그 배심원단처럼 실제로 MBC나 KBS나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는 권한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혹은 뭐 야당 이렇게 나눠 갖지 말고 그냥 국민들이 갖게 하자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런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이거는 여당이나 야당에 기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국민들이 힘을 내서 뜻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네.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을 만나 뵙게 되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녹화 방송을 보고 계시지만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이분들은 줌회의도 하고 미리 와서 분장도 하고 회의도 하고 무슨 방송을 이렇게까지 요란스럽게 막 거의 며칠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의 참여라든지 더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어서 바로 요일과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이제 라이브를 해보기로 했는데 사실 이분들을 데리고 잘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화요일에 들어오셔가지고 밤 9시죠. 들어오셔서 우선 응원 댓글, 채찍 말고 우선 응원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또 그리고 궁금한 것들 바로 Y에 궁금하다, K에 M에 T에 궁금하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 화요일 저녁 9시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 되게 많이 긴장하고 긴장되네요.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생방송 때 많이 들어와 주시고 따끔한 질책이든 뭐 날카로운 질문이나 의견이든 많이 남겨주십시오. 직접 실시간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아싸!